한동훈과 윤석열, 김건희와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친한 신지호, 싸대기 한 대 발언. 추경호, 한동훈 전쟁 일으킬까? 요거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참석자가 어제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대요.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진짜 성질 같아선 가갖고 그냥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신지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추경호가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늘 한동훈 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방송으로 나갔어요. 윤석열, 한동훈 빈손 만찬 이후 여진이 계속된다. 만찬을 했어? 윤석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 그러면 당대표 한동훈한테도 무슨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마이크를 줘야 되잖아. 안 줬어. 그러니까 빈손 만찬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지호가 만찬 참석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추경호에 대한 공동진행자의 비방에 맞장구를 쳤다. 이에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내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신지호의 발언이 추한 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하다, 추해, 진짜. 추한 전쟁이래. 윤석열, 한동훈이 아니라 그 미니미, 그 아바타, 추경호와 한동훈.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축소하는 건데, 우리가 서울의 소리 보도에서 봤지만, 결국 한동훈하고 싸우고 있는 건 누구냐? 김건희예요. 김건희가 빡쳤다. 제가 유난 갈등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거 약속 대련 아니다. 왜냐? 건희 누나는 참지 않아. 이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죠. 건희 누나는 참지 않는다니까. 김건희가 빡쳐가지고 유난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포장이 돼서 나갔지만 윤석열은 술 한잔 먹으면 다 털고 세상 좋아. 그냥 아무것도 없어. 누가 문제냐? 김건희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짜고 치는 고수도 약속 대련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건희 누나는 참지 않는다니까. 근데 김건희와 한동훈의 전쟁을 추경호와 한동훈의 전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추경호 뒤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있는 겁니다. 신 부총장이 싸대기 한 대 발언을 하면서 이게 그런 자리냐? 사교 파티하냐? 이런 내용이 전해지니까 당 지도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 한 친윤계 최고위원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가 단톡방에서 삭제를 했다. 자, 그리고 이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추 원내대표가 한 대표를 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금 한 대표 욕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자 신지호가 그렇다. 한 대표를 비판해서 잘 될 수가 있다면 그것도 필요하다 보지만 잘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추경호가 기자들만 만나면 한동훈 욕만 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추경호 측은 한동훈 측에 이 논설위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조치를 검토하겠다. 얘네들 하는 짓거리가 맨날 이거 아니야. 협박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가운데 신지호가 페이스북에 추경호 측에서 저의 해당 행위를 지적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구체적으로 제 발언의 어떤 부분이 해당 행위인지 알려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다. 빡세게 들이받고 있는 중이죠.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에 균열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친한계는 이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과의 독대를 거부하고 만찬 자리에서도 한동훈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게 친한계의 입장이고 친윤계는 한동훈이 발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독대를 고집하고 있다.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다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SNS에서 찌라시가 돌았는데 한동훈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린 사람이 한동훈이 아니라 추경호다. 와, 이런 찌라시가 돌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독대 무산 책임론을 둘러싼 친윤계와 친한계의 신경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균열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이 터졌죠. 당무 개입. 그죠? 당무 개입 터졌어요. 친한계 전대기간 좌파 매체 동원 한동훈 죽이기 공작범죄 수사해야. 이게 기사가 언제 나왔어? 12시 반이에요. 12시 반. 지금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떤지는 우리가 감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만찬에서 왜 한동훈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독대도 왜 안 해주는 거냐.
이 얘기로 유난 갈등이네 뭐네 이게 기사됐는데 어젯밤 그 보도, 서울의 소리의 그 보도 한 방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 인사들은 7.23 전당대회 기간 이뤄진 일명 김대남 녹취록 2차 폭로의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김종혁, 지명직이죠. 친한계로 알려져 있는 김종혁이 윤석열이 후보였던 시절 김건희와 9시간에 걸친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공개했던 유튜브 서울의 소리가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 시민소통 비서관이었던 김대남과의 통화 내용을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다. 충격적인 건 통화 내용인데 정치부패와 공작정치, 좌우를 뛰어넘는 정원유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담겨있기 때문이다. 경선 때 한동훈을 죽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건 알지만 좌파 매체까지 동원됐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김대남은 이명수 기자에게 김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면서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 실제 통화 이틀 뒤인 7월 12일에 이명수는 한동훈 당비 횡령 의혹 제기라는 기사를 쓴다. 기사라기보다는 김대남이 불러준 내용을 받아 쓴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총선 백서를 딱 쓰는데 대통령실, 김건희 쪽에서 정보가 들어온 거야. 총선 때 여론조사로 총 얼마를 썼다. 수십억을 썼어요. 총선이니까 그만큼 쓸 수 있겠지. 근데 그 사이에 대선주자 선호도 이런 거를 끼워놨다는 거야. 누가? 한동훈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 회사로 따지면 횡령을 한 거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 당비를 사적으로 유용을 한 거다. 이런 논리를 피는 겁니다. 김대남은 언론이 한동훈을 치면 자기 쪽에선 당대표가 대선주자로서 사심이 있다고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새빨간 거짓말을 기사로 둔갑시킨 뒤 그걸 근거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작정치의 전형이다. 새빨간 거짓말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한동훈이 이제 당대표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론조사를 막 돌리면서 그 사이에 당의 돈으로 대선주자 관련 여론조사를 돌렸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 의혹이 계속 있었어요. 또 이게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한동훈을 까는 김건희 편에 서 있는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런 거 하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실제로 지난 경선은 김대남의 계획대로 진행됐다. 그 계획이 실패한 건 당원들과 국민이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당대표를 뽑는데 누군가가 개입을 하잖아요. 정당법에 있습니다. 그냥 조건이 없어. 개입을 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안 됩니다. 누구라도. 개입을 했어? 그러면 징역 5년이에요. 징역 5년입니다. 굉장히 센 법이에요. 그런데 김대남이 관여를 했네. 김대남 뒤에 누가 있었는지 줄줄이 찾아서 이거는 다 감옥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종혁은 영화와 소설처럼 공작정치 당사자에겐 보상이 주어졌다. 김대남도 지난 8월 5일 정부기관의 상근감사로 임명됐다. 그는 승용차와 운전기사, 비서가 딸린 자리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이 직접 그 직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연봉이 다른 공기업보다 많고 임기가 다른 데보다 긴 3년이어서 그랬다는 것. 상인감사는 연봉이 2억 4천에서 3억 6천만 원이고 매달 470만 원 쓸 수 있는 법인카드도 제공된다. 자,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로 가죠. 연봉이 최대 3억 6천까지 되고요. 47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법인카드 제공되고요. 자동차 G80 나오고요. 기사 나옵니다. 사무실 딸려 있습니다. 이걸 자기가 골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임기가 2년인데 서울보증보험은 3년이라고 합니다. 꿀 중에 꿀. 사장처럼 책임도 지지 않는 감사 자리. 여기는 원래 정치권 낙하산들이 오는 걸로 유명합니다. 감사 자리들 싹 다 없애야겠죠. 이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 다 없어요. 정치권 낙하산으로 들어올 만한 자리들을 싹 없애버려야 돼. 나라에 새는 돈이 얼마나 많다는 뜻이야. 규명 대상으로 첫째, 한동훈에 대한 공장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우는 누구인가? 둘째, 김대남을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실력자는 누구인가? 첫째와 둘째는 동일인인가? 김건희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지금 김종혁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김건희를 타겟팅하고 있어요. 규명해야 된다.
나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후뇌물죄 등 다양한 범죄 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거기다가 뉴스타파는 지금 어딜 파고 있느냐? 뉴스타파가 파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김대남이 서울보증보험 감사에 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만 들어가면 취업 비리가 되는 거예요. 취업 청탁. 규명하기, 수사에서 밝혀내기 너무 쉬운 영역으로 간다. 이거에 대해서 취재가 꽤 이루어졌고 조만간 보도가 나올 것이다. 김건희가 김대남을 서울보증보험에 꽂아주기까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김건희의 꼬봉, 비선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비선이 김대남을 낙하산으로 꽂는데 움직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낙하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처벌을 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막 내려보내는 거지. 권한이 있는 사람이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최순실 같은 애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권한도 없는 것들이 나대면서 자리를 막 주고 이런 짓들을 하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얘기를 슬며시 던졌다. 뉴스타파에서 곧 이 채용 청탁 비리에 대한 취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보도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못 빠져나간다니까. 김건희에 대한 의혹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 뉘앙스를 보면 친한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적개심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언론에 공개됐으니 검찰과 경찰의 인지수사도 가능하겠다. 뿌리 깊은 공작 정치와 부패 정치의 고리를 끊으려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김건희라는 거 다 알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자, 한동훈 역시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대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세게 발언을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확전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뭐냐? 관심이 쏠리는 건 투톱 갈등 속 임박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기로에선 친한계.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국감 끝나고 재의결을 하면 이거 이탈표 못 막는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은요. 국감 전에 재의결 들어간다. 지금 전략은 이거예요. 이번에도 막을 거고 우리는 다시 제3자 방식이 아닌 그냥 예전 민주당 안으로 또다시 특검법 내고 이렇게 계속 압박을 준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어요. 최상병 특검법 막아주고 지역화폐법 막아주는데 김건희 특검법에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어제 서울의 소리에서 당무 개입 그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도 6명의 이탈표는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8명이 이탈하면 게임이 끝나는데 6명까지는 이탈할 것이다. 문제는 어젯밤에 나온 이 방송 때문에 김건희가 한동훈을 당대표에서 떨어뜨리려고 묻으려고 언론사,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까지 활용을 해서 작업을 친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났잖아. 그리고 이명수 기자는 김대남의 시킨 대로 그 내용 그대로 기사를 썼고 원희룡이 그거를 활용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이에요. 김건희가 여사가 죽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한동훈을 담그려고 했어. 이게 사실로 드러나 버렸어. 증거가 다 나와 버렸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6명의 이탈표는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데 2명 더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이탈 우려에 출장 금지령까지 내렸지만 동반 최저치 기록한 여론의 고민 커지는 친한계. 이탈표 한 표라도 늘면 대통령실과 갈라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다. 자, 이제 특검법 재의결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막지 못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든 재의결을 막는다 하더라도 이탈표가 몇 표 나왔느냐?
이것만으로도 아주 뒤숭숭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압박을 행사를 하면, 그리고 언론에서 김건희 의혹 관련된 증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되면 못 버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윤석열 지지율 10%짜리가 터지고 그때부터 탄핵이 급물살을 타게 될 거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버티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막아주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언론의 흐름, 이런 것들, 검찰의 흐름,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사법부의 흐름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수상합니다. 분명히 올 겨울에 대형 사고 터질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다. 탄핵은 눈앞에 와 있습니다.